저자는 생각 버리기 연습의 책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의 괴로움은 모두 생각이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기를 멈추려고 해도 뇌 속의 수다쟁이는 끊임없이 떠들어댄다. 자, 생각을 멈추자. 이미 생각해 버리고 말았잖아. 맙소사. 생각을 멈추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것만 어렵니? 넌 어제 요리도 망쳤잖아. 그러고 보니 슬슬 배가 고픈데? 이처럼 아무리 생각을 멈추려 해도 마음을 피곤하게 만드는 잡음은 계속된다. 생각을 멈추려 해도 멈출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맘대로 생각을 조절할 수 없다는 뜻이다. 아무리 생각을 멈춰야 한다고 결심해도 실제로 생각 버리기 연습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실행하기란 어렵다. 지금 접시를 닦고 있다면 어떤 순서로 접시를 닦으면 가장 효율적일지, 어떻게 해야 물을 낭비하지 않고 세제를 최대한 적게 쓸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쓸데없는 번뇌가 끼어들면 아이가 남긴 음식 접시를 보고 좀 더 깨끗하게 먹지 못하고 왜 늘 이 모양인지 라며 짜증을 내게 된다. 우리 마음은 새로운 자극을 얻기 위해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몰고 가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고병, 즉 생각병이다. 그리고 이 책에선 생각병을 고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대신 몸으로 느끼거나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능력을 회복시키자는 것. 즉, 현재 내 몸이 하고 있는 일에 모든 감각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것에 오감을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 행동에 모든 감각을 집중하는 등 그것만으로도 끝없는 생각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틈엔가 쓸데없는 생각이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어도 그런 사실을 알아차릴 수조차 없다면 생각을 다스리는 일을 시작할 수 없다. 따라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알기 위해 지금 자신의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늘 지켜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지금 내 마음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 무엇을 듣고 있는 걸까? 무슨 냄새를 맡고 있는 걸까? 혹은 그런 것들을 잊은 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라며 항상 마음의 센서를 켜두고 방법 요원이 감시하는 것처럼 점검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문득 깨닫는 시간이 온다. 지금 이 사람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쓸데없는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말이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마음을 이동시키는 것, 혹은 마음의 작용을 바꾸는 것이다. 이미 생각을 시작해버렸다면 느끼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줘야 한다. 지금 키스를 하고 있다면 입술의 감각으로 마음을 이동시킬 수 있다. 생각의 강도에 따라 실감의 강도를 의도적으로 높이다 보면 사고와 잡념은 완전히 가라앉게 된다. 그리고 저자는 감각별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호흡하기. 자신이 어떻게 호흡을 하고 있는지 의식을 집중해보자. 불안할 때나 자기 자랑을 할 때 호흡이 아주 얕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호흡이 편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편해져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호흡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면서 마음도 가라앉는다. 심호흡을 하며 편안한 상태가 되면 얕은 호흡의 원인이었던 싫은 감정과 번뇌가 흘러가 버리고 자기 자랑을 하고 싶다거나 따지고 싶은 감정이 흐려진다. 두 번째, 말하기. 상대방에게 인정받고 싶은 탐욕이라는 번뇌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큰 목소리로 속사포처럼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러나 상대가 잘 들어주길 바라며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빠르고 시끄러운 말투가 상대방에게 오히려 불쾌한 정보를 입력시키고 만다. 반대로 느리고 온화한 말투로 이야기를 하면 누구든 차분히 귀를 기울여준다. 말하는 법의 기초는 자기 목소리 관찰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야기할 때 항상 자기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 중요한 것은 천천히 얘기해야지라든가 부드럽게 얘기해야지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닥달하지 않는 것이다. 단순히 자신의 목소리에 의식을 집중하면 된다. 세 번째, 듣기.
어떤 소리가 들릴 때 소리가 난다. 무슨 소리일까? 땡땡 소리이다. 시끄럽네 라는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도 그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소리 자체를 듣기 위해 집중해야 하고 이런 집중을 위해 생각을 멈춰야 한다. 즉, 소리가 난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는다로 마음의 반사 반응을 멈추는 것이다. 소리를 듣게 되면 소리를 듣고 탐욕을 부리거나 반발하지 않는다. 마음이 그 소리에 사로잡히거나 집착하지도 않는다. 이런 식으로 소리를 듣거나 받아들이는 사람은 상처를 받지도 상처가 쌓이지도 않는다. 네 번째, 보기. 큰 자극을 주는 것은 즐겨보지 않는 게 좋다. 자극적인 영상에만 익숙해져 버리면 처음 만나는 사람의 얼굴 등 자극이 많은 것에는 집중할 수 있어도 자연의 풍경이나 늘 만나는 사람의 얼굴 표정과 같은 담담한 자극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마음은 어떤 자극이라도 받아들여 단기적인 쾌락을 즐기려 한다. 그래서 이 자극을 받고 싶다. 자극적인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아지고 싶다. 는 생각 앞에 무릎을 꿇으며 상황 판단을 잘못하기가 쉽다. 자아 혹은 자존심을 강하게 자극하는 것은 최소한 적게 보는 습관을 길러 그런 것들을 자꾸 보고 싶은 충동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다섯 번째, 먹기. 다이어트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머릿속에선 먹는 것에 대한 생각만 들끓는다. 원래 다이어트를 하려면 먹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늘 먹으면 안 돼? 하고 먹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이상하게도 우리 뇌는 무언가 하면 안 된다고 자꾸 생각할수록 그 일에 더 집착하고 더 큰 흥미를 느낀다. 어느 순간 고삐가 느슨해지면 지금까지 부정적으로 집착하고 있던 먹는 것에 대한 폭발적인 충동을 억누르기 힘들어진다. 결국 부정적인 자극을 추구하는 뇌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할수록 더 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언제나 입안 가득 음식을 쑤셔 넣고 꿀꺽꿀꺽 삼키기 때문에 무언가를 먹는다는 실감이 전혀 나질 않고 만족도 하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또 과식하고 만다. 거꾸로 말해 음식을 잘 씹어서 확실히 느끼며 먹으면 공복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양만 먹어도 충분히 먹었다는 실감이 난다. 즉, 만족을 알게 되면 자신에게 알맞은 양도 알 수 있게 된다. 자연히 먹는 양도 줄어 살이 빠지게 된다. 이렇게 하면 무리하게 먹고 싶은 것을 참으면서 부담을 주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마지막으로 생각 버리기 연습을 요약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를 항상 혼란스럽고 괴롭게 만드는 건 생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매 순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생각들을 버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생각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내 몸이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 현재에 맞닥뜨린 상황에서 눈, 귀, 코, 혀 등 오감의 실제적인 감각을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의 강도에 따라 실감의 강도를 의도적으로 높이다 보면 사고와 잡념은 완전히 가라앉게 되며 현재에서 즉각적인 행복과 편안함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상 코이케 류노스케의 저서 생각 버리기 연습이었습니다.